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영상에서 김정숙 영부인과 필리핀의 마르코스 영부인이 굉장히 닮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두 사람의 얼굴도 닮은 것뿐만 아니라 성격까지도 닮다 보니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관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야 진짜 관상대로 논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 관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 순사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5년의 세월이 언제 가나 싶었는데 그 5년도 그렇게 손살같이 지나가가지고 벌써 끝이 다가왔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가는 그 길까지 김정숙 영부인과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이멜다 마르코스 때문에 정말 국력이 쇠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남편과 같이 정말 필리핀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었죠. 그렇게 참다가 못 참은 필리핀의 국민들이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기가 막힙니다. 국민들은 지금 못 먹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마르코스 영부인의 수많은 사치품들이 궁에 즐비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때 쫓겨났던 영부인 마르코스가 현재는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권력까지도 누리고 있죠. 그 배경은 간단합니다. 마르코스 영부인의 이미지 메이킹 덕분이었죠. 마치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신경 쓰는 사람이다. 내가 필리핀의 국모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그거에 필리핀 국민들이 속았던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 잘못된 대통령 한 번 5년 정도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두 번이나 잘못된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다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기간 동안에 분명히 대한민국이 저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필리핀이 오히려 대한민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지원을 받겠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운명은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필리핀에는 마르코스 가문이 있었고 대한민국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어떤 식으로 국가를 운영해 가는가 그거에 따라서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됐건 15년이라는 기간이 됐건 그 기간만이라도 충분히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사실상 마르코스와 비슷한 기간을 거쳤습니다. 가난한 아이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했죠.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보고 감동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김정숙을 영부인이 아니라 국민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진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5년 동안 김정숙은 계속해가지고 마르코스와 마찬가지로 권력에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기를 영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 생각을 했고 누가 보든지 간에 직권남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서스름없이 벌였습니다. 저게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는 운명의 기로에 놓여 있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이미지 메이킹에 뛰어난 사람들,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의 연루가 되어 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다시 5년 동안 대한민국에 집권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됐거나 김혜경이 됐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두 사람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망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빠르게 대한민국을 망칠 것이다. 저는 분명히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집권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었던 사람인데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또다시 해외 순방을 떠났죠. 이번에는 중동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UAE, 사우디, 이집트 3개 국가를 방문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임기가 지금 채 몇 개월도 안 남아있는 시점인데 이 시기에 저렇게 해외 순방을 간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저 저게 무슨 순방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저 나라들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집트를 방문했던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2006년도에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이집트에 방문했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외교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나라를 갈 만한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갔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시국에 이집트에 가가지고 외교적으로 뭔가 해결할 만한 큰 문제가 생겼다?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쪽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처럼 시국이 지금 어떤 시국인데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지금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국에 하필이면 이집트에 간다? 저는 적어도 그 이유를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떠날 때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비행기가 굉장히 지금 삐까뻔쩍해요. 알고 봤더니만 대통령 전용기가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신형 공군 1호기로 두 사람이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국에 대통령 내외가 이집트를 방문한다, 이것도 놀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시국에 전용기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대통령 내외가 이집트로 떠났다, 이것도 모르셨을 것 같고 전용기가 바뀌었다라는 사실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전용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논란은 계속해가지고 있었지만 있을 때마다 어땠습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그게 반려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 전용기가 바뀐 거, 이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구형과 신형 전용기 모두를 타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죠. 물론 이번에 전세기가 바뀐 것은 예전에 해놨던 계약에 따라서 작년에 이미 바뀌었어야 되는 것인데 기간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이번에 바뀐 거긴 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시국이 이런 시국에 새로운 전세기로 해외 순방을 떠난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시국에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을 간다라는 거, 새로운 전용기를 타고 간다라는 거, 이게 좋게 보일 리가 없죠. 아마 제가 100% 확신하는데 박근혜 정권 당시에 임기 말기에 저렇게 해외 순방을 간다, 심지어 전용기를 타고 간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코로나 같은 것까지 있었다, 진짜 광화문 광장을 메꿔도 진작에 메꿨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는 광화문 광장에 뛰어가도 진작에 뛰어갔어야 되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뛰어갔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시국에 또 다시 시위를 하고 있죠. 이 시국에 저런 식으로 집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미스테리한 일이고, 거기에다가 저런 시위를 하는데 왜 미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미스테리한 일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론이 됐거나 노조가 됐거나 문재인 정부가 됐거나 한통속이다,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걸 정치적으로 다 같이 그냥 이용해 먹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정치 방역에 대한 피해가 자영업자들한테 고스란히 가고 있죠. 상식적인 수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법원이 나서가지고 이번에 제동을 걸어줬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밥 먹을 때도 마스크 우리가 벗고 혼자 먹을 수가 있는데 혼자 장을 못 본다, 말이나 되는 일이었습니까? 법원도 정확하게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게 백신 미접종자의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었다라는 거죠. 법원이 저렇게 직접 나서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이 반헌법적이다,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좀 해외 순방 갔다 올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서 한다라는 인간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법원의 판결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일들이 문재인 정부 5년 기간 동안에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과 김정숙 두 사람이 있을 때도 대한민국이 이렇게나 망국의 길로 갔었는데 이재명과 김혜경 두 사람이 집권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국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망국의 길로 달려가게 되겠죠. 5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돼야 그나마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빠지지 않을지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